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전기전자 부분 쪽 산업 전망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오랜만에 신규 수요처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했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IT 전반적으로 이 신규 수요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연 내년에는 어떤 신규 수요처도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보고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2018년 기점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이 주요 디바이스가 출하량이 정체된 이후로 지금 IT 제품 전반적으로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량이 굉장히 제한되는 시장 안에 저희가 갇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출하량이 정체되는 과정 안에서도 하드웨어 스펙이 상향이 되거나 그리고 일정 부분 기술의 변화가 있는 쪽에서는 충분히 수혜 업종이나 종목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수요차가 있는데요. 일단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 분명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신규 수요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차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쪽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간 역성장 폭이 꽤 셌어요. 지금 보시면은 2022년에 전년 대비 12% 감소,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마이너스 7, 8%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T 제품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가 지난 2년 연속 굉장히 출하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담감이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저희는 내년 전망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조 효과로 인해서 그래도 역성장은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인 2020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당시에 있었죠. 2020년 2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출하량이 부진했었던 그 해조차도 사실은 스마트폰이 13억 대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11.6억 대를 전망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보다도 10% 정도 오히려 감소된 레벨로 출하량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역성장을 멈출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조금 보면은 동유럽 쪽이랑 중국 쪽에서의 회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유럽은 잘 아시는 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역성장 폭이 너무 컸어요. 지금 저희가 이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마이너스 19%, 뭐 마이너스 30% 정말 어마무시한 그 역성장 숫자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의 역성장 폭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2022년이 12%의 역성장 폭을 시현할 때 중국이 마이너스 16%로 상대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은 올해 역성장 폭 둔화로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만 해도 더블 디짓 이상의 역성장 폭을 시현하던 중국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싱글에서 미드 싱글, 심지어 이제 로우 싱글까지도 역성장폭이 둔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월별로 트래킹하는 중국 스마트폰 숫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대 초중반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가 2천만 대 내외 정도로 연간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하반기 한 8월, 9월쯤부터 해서 2100, 2200이라는 숫자가 이미 찍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YOY로 성장하는 월도 있고
역성장하더라도 0.몇 퍼센트의 역성장 폭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중국 시장이 이제 충분히 유통 채널 재고가 소진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웨이가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소비 회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로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동유럽과 중국이 기저효과,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4년, 5년간의 역성장이 이제 멈추고 올해부터 역성장 폭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인 일단 스마트폰이 적어도 역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일단 소비 자체를 지난 2년간 대비 내년을 나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큰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신규 수요처들이 발생이 되죠. 지금 보시면은 애플이 올해 OLED를 이제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OLED라는 이 디스플레이를 2017년에 스마트폰에 처음 탑재한 이후 지금 내년이 2024년이니까 이제 7년 만에 응용처를 확대시키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태블릿의 출하량 규모 자체는 스마트폰 대비 굉장히 작은 레벨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이 12억대 내외 정도의 연간 출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태블릿은 1.6억 대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8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당 그 이벤트를 기대하는 요인은 면적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좌측 차트 보시면은 출하량과 출하 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드린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출하량 12억대 대비 태블릿은 아까 전에 1.6억대에 불과했지만 이걸 출하 면적으로 환산하면 그래도 스마트폰의 4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8분의 1 규모에 불과했던 그 출하량 대비 면적 베이스로는 충분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애플이 태블릿뿐만 아니라 노트북에도 OLED를 적용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보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출하 면적이 매우 크죠.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폰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출하 면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기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글로벌 전체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정작 애플은 어떨까를 한번 보시면 되죠. 애플은 그 스마트폰 2.2억대 내외 정도, 근데 태블릿이 4,500만 대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스마트폰 대비 태블릿 출하량이 좀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보는 이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기준으로는 아이패드에 태블릿이 탑재가 되면 스마트폰의 거의 70% 수준에 달하는 정도의 규모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애플이 OLED를 탑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맥북까지도 적용이 되면 이게 지금 합산 기준으로는 스마트폰 대비 70 더하기 한 65에서 한 135에서 14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 대비 무려 140% 정도의 출하 면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 거고, 그 원년이 내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준비를 못했지만 그 기존의 그 아이폰이 2017년에 적용해서 4년에 걸쳐서 전 모델에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가장 이제 그 고급 모델에 OLED를 적용하고 다음 해에는 2개 모델로 확장을 시켰다가 2년 후에 전 모델의 OLED를 채택하는 과정을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일단은 동일하게 가정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최상위 버전인 프로에 적용이 처음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이듬해에는 에어까지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1년 쉬고 2년 뒤에 보급형까지도 아이패드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보여드린 이 출하 면적이 향후 한 3매에서 4개년에 걸쳐서 이제 시연되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OLED의 대면적화에 따른 수혜 업종군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출하량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지만 출하 면적 기준으로는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출하 면적에 연동돼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업체들의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OLED 대면적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OLED 소재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Q 증가를 누릴 수 있는 수혜 업종군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디스플레이 쪽에서 담당하고 계신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가장 큰 수혜주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OLED가 이제 커지다 보면 OLED용 기판도 스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다층 되거나 대면적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결국 OLED용 기판도 충분히 면적에 기반한 ASP 상승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 업종군으로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BH나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아마 아이패드 OLED의 기판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리아 서킷 같은 업체들이 해당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내년으로만 보면은 미치는 실적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이건 차후에 BH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저희가 지목하고 있는 수요처는 온디바이스 AI고요.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처럼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개인용 기기에서 구현되는 AI를 뜻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NPU라는 이 반도체가 이미 테크 업체들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사실은 탑재되어 왔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AI라는 것들이 원래 있었지만 챗GPT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기존 대비 고도화된 고성능의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NPU들이 탑재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좌측 표에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최근에 삼성이나 퀄컴이나 인텔 같은 업체들이 발표하는 메인 AP나 CPU를 보시면은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등의 AI 기능,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온디바이스 AI 기능들이 탑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 내년 연초께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되어 나갈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출하량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스마트폰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2억 대 정도를 차지하는 이 규모 안에서 퀄컴 같은 업체도 마켓쉐어 30-40%를 가져갈 거고, 그 안에 모든 그 퀄컴 제품에 AI 기능이 탑재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하이엔드로 분류되는 시장에만 들어가도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첫 해만 15% 내외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NPU가 따로 탑재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AP나 CPU에 하나의 그 반도체 칩으로 NPU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워낙에 AP나 CPU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아졌어요. SoC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워낙에 이런 그 AP나 CPU의 모든 기능들이 지금 동반돼서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혜는 패키지 기판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반도체 칩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커지지 못하더라도 제한된 공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 고도화된 성능을 또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의 성능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패키지 기판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예측할 수 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AP에 바로 탑재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패키지 기판 시장 대비 분명히 면적이나 어떤 층수로 인한 실질 캐파 로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공급단에 분명히 조금 타이트한 부분들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 대비 훨씬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패키지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AP,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에는 FC BGA가 아니라 칩 사이즈 패키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FC CSP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고도화되다 보면 과연 모바일용 AP를 FC CSP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조금 고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고도화된 기능들을 이 칩 사이즈 패키징으로 하기에는 미세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모바일 쪽도 BGA, FC BGA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시기상조일 수 있는데 한 향후 2년, 3년 내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패키지 기판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접 수혜의 영역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MLCC 쪽도 아무래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 성능 자체가 올라갈수록 MLCC의 탑재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MLCC 탑재량이 증가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초소형 MLCC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격이 됐건 물량이 됐건 MLCC 쪽도 간접 수혜가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내년에 수요처의 큰 화두 중에 하나인 온디바이스 AI의 수혜로 패키지 기판 쪽이랑 MLCC 쪽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부분 쪽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좀 종목단으로 넘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린 그 OLED 관련 수혜로 BH를 저희가 지목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다른 식으로 매출 규모를 지금 표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판 쪽 매출액으로 과연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매출액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아이폰용 기판 시장은 한 2.8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패드나 맥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각 기판으로 봤을 때는 1.6조, 1.4조 해서 도합 3조 정도의 매출 규모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죠. 아까 전에 아이폰 대비해서 아이패드와 맥북의 출하 면적이 140%에 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판 같은 경우는 한 110에서 115% 정도 되는 규모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면적에 비례해서 매출액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BH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출액 정체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2022년에 1.2조의 연간 매출액을 보였다가 올해 일단은 조금 슬로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이 아이패드 포함 매출액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형 성장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큰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내년의 규모가 836억에 불과하니까 사실 매출액 1조 사이즈 정도 되는 회사에 매출액 836억이면 10%도 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혜가 있겠어라고 예상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저희가 2017년에 애플에 처음으로 OLED가 채택되면서 그때 BH의 시가총액이 8배 이상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8배라는 시가총액 상승을 할 때는 아이폰에 OLED가 전부 다 탑재된다는 가정이 일정 부분 당겨지면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 도입되는 그 해에 향후 2, 3년, 3, 4년 이후에 어떤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BH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아이폰 관련된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레벨도 굉장히 낮은 레벨이에요. 5배, 6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BH는 조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온디바이스 AI의 수혜 영역인 패키지 기판과 MLCC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내년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MLCC 업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조금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일본에 있는 타이유덴이나 그리고 이제 무라타 같은 MLCC 탑티어 업체들의 수주액을 가지고 MLCC의 어떤 업황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타이유덴과 무라타의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돌아서는 그리고 꺾이는 시점이 MLCC 업황의 바닥과 정점을 항상 잘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이유덴과 무라타의 수주액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피크 찍고 YOY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역성장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서는데 거의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MLCC 어떻게 보면 중기 다운턴이 이제 슬슬 마무리돼서 업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패키지 기판 쪽에서 변화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퍼포먼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FCBGA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PC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2021년 보시면은 PC 비중이 60%를 훌쩍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이나 기타 쪽이 20% 조금 넘는 레벨, 그리고 이제 전장이 13% 정도였죠. 근데 이게 작년에 2022년에 전장 쪽이 조금 의미 있게 올라왔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서버가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들어온 첫 해부터 매출 비중이 18%를 차지합니다. 이건 이제 작년 4분기에 저희가 그 미국에 있는 A사와 서버용 CPU를 공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고, 이게 이제 올해 연중으로 수율이나 이런 큰 이슈 없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하게 이제 CPU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A사가 GPU 가속기향 GPU도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패키지 기판도 공급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요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언급드린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좀 엮여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는 높게 삼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방 산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히게 되죠. PC 같은 경우가 30%까지 떨어지고 전장 25%, 서버 뭐 29%니까 엄연히 이제 다른 글로벌 탑티어 뭐 이비덴이나 이런 업체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종목으로 삼성전기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힘들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뭐 거의 50%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간의 MLCC 다운턴이 진행됐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PBR 밴드도 최하단 근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MLCC 턴어라운드 플러스 말씀드린 이런 IT 수요 쪽에서의 수혜 정도를 감안해 보면 평균 혹은 평균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주가 레벨을 기대하면서 내년 연중으로 지목해야 되는 업체로 삼성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년 전기전자 쪽 산업 전망 및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말씀 다 드렸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